한때 박지성이 맹활약을 하면서 한국인들의 사랑을 받았던 메뉴가 많이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시즌 막바지에 들어가면서 연일 토트넘을 비난하던 메뉴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열린 메뉴와 첼시의 31라운드 경기는 4대3 첼시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번 패배로 메뉴는 5위 토트넘의 추격은 물론이고 챔스리그 진출도 어려워졌습니다. 토트넘은 리그 5위를 해도 챔스리그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소식이 되었습니다. 빌라보다 한 게임을 덜 치른 토트넘은 여유있게 4위 경쟁을 벌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메뉴는 5위는커녕 7위 자리도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영국 매체에서는 메뉴의 종말이라고 지적하면서 테나흐 감독의 경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체들은 일제히 아주 심각하고 통제불능의 상황이 발생했다. 메뉴는 집중력 부족, 나약한 정신력, 세트피스 수비력, 존재감 없는 미드필더 등 총체적인 문제를 노출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경기 후 테나흐 감독의 발언은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맨유가 경기를 지배했다. 하지만 선수 한 명의 실책으로 경기를 망쳤을 뿐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테나흐 감독은 맨유가 경기하는 방식을 즐겼다. 환상적이었다. 첼시를 상대로 지배하는 경기를 펼쳤다라고 자랑했습니다. 맨유는 첼시전을 앞두고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최근 첼시에게 공식전 7경기 2승 5무로 상대적으로 우세한 전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최근 호일룬이 부상에서 복귀했고 레시포드도 기량이 살아나고 있어 무난한 승점 3점을 자신했습니다. 연일 토트넘에게 리그 4위를 허용할 수 없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최근 메뉴가 많이 이상하게 큰 소리치고 들떠있는 분위기였는데 찬물을 확 끼얹은 충격적인 패배입니다. 메뉴는 그동안 토트넘을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메뉴가 리그 4위라고 큰 소리를 쳐왔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시즌이 막바지로 들어가면서 토트넘과 메뉴 간의 신경전이 거칠어졌습니다. 메뉴는 연일 토트넘에게 리그 4위를 허용할 수 없다라며 우승 트로피가 없는 팀이라며 신경이 거슬리는 발언을 쏟아내었습니다. 최근 웨스트햄전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포스텍 감독에게 맨유도 4위 경쟁팀인가라는 질문이 나온 이유입니다. 맨유가 승점 8점은 금방 따라잡는다라며 노골적으로 시비를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당시 포스텍 감독은 그 질문에 대해 토트넘이 맨시티와 리그 우승 경쟁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당시 맨시티와 토트넘이 딱 승점 8점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포스텍은 맨유가 승점 8점을 뛰어넘고 토트넘을 잡을 수 있다면 토트넘도 맨시티를 따라잡고 우승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시즌 막바지에 메뉴의 뒤늦은 도발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헛소리라는 대답을 한 것입니다. 메뉴는 이번 시즌 챔스리그 진출이 물 건너가는 상황에서도 토트넘을 이기고 리그 4위로 올라간다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믿고 저러는가 할 정도로 자신만만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충격적인 패배를 홈구장에서 당했을 때에도 큰 소리를 쳤습니다. 메뉴는 지난 2월 24일 올드 트래포드 홈구장에서 열린 풀럼과의 시즌 26라운드 경기에서 1대2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당시 패배는 충격적인 기록이었습니다. 메뉴가 홈에서 풀럼에 패한 건 21년 전인 2003년 10월 이후 처음입니다. 원정 경기에서 메뉴가 풀럼에 마지막으로 패한 것도 15년 전인 2009년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풀럼전은 새로운 구단주 래클리프가 취임한 지 이틀 만에 열리는 경기였습니다. 당시 이 패배로 메뉴는 챔스리그 진출이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챔스리그 진출권이 날아가게 되는 상황에 맨유 팬들은 분노했지만 테나흐 감독은 분노할 필요 없다. 실망하지 말고 큰 그림을 한번 봐라라고 큰 소리쳤습니다. 부상자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도 있지만 큰 소리친 이유는 구단주에 오른 래클리프 때문입니다. 바로 이틀 전에 맨유의 공동구단주에 오른 영국의 억만장자 짐 래클리프가 거액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래클리프는 공식 발표문에서 현재 리그 최강팀으로 꼽히는 지역 라이벌 맨시티와 리버풀을 3년 안에 따라잡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래클리프는 세계적인 화학그룹 이네오스 창립자입니다. 테나흐 감독은 새 구단주 래클리프가 첫 이적 시장이 열리는 올해 여름에 대단한 선수들을 대거 데려올 것이다라고 장담했습니다. 호일룬과 루크쇼와 같은 부상자들이 복귀하고 가르나초와 코비마이누 같은 유망주까지 가세하면 리그 우승까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테나흐는 오늘 패배에 얽매이면 안 된다. 이적 시장에서 선수단을 보강하면 우리는 좋은 선수들이 많은 팀이 될 것이다. 이미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정말 좋은 팀이 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래클리프가 구단주에 취임한 지 이틀 만에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분위기는 안 좋았습니다. 충격적인 패배에도 불구하고 메뉴 팬들은 래클리프가 분노하고 속상한 만큼 통 큰 투자를 할 것이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특히 메뉴 팬들은 래클리프가 그동안
토트넘이 리그 4위가 되는 것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 리그 4위에는 메뉴가 올라간다고 큰 소리를 친 것을 막연히 믿고 있었습니다. 래클리프는 메뉴의 지분을 인수하자마자 한 일이 토트넘의 이적에 고춧가루를 뿌린 것입니다. 래클리프는 지난 겨울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의 토디보 이적을 무산시킨 장본인입니다. 토디보는 현재 프랑스 대표팀의 주전 센터백으로 뛰고 있으며 프랑스 리그원 니스의 핵심 수비수입니다. 토트넘은 겨울 이적 시장이 열리자마자 바로 이적을 서둘렀고 유럽 축구 매체에서도 토트넘 이적이 기정사실처럼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지오 로마노도 이적이 확실하다라고 속보로 보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메뉴의 지분 인수와 공동 경영권을 확보한 래클리프가 토디보는 절대 토트넘에 보내지 않겠다라고 밝혀버렸습니다. 래클리프는 니스의 구단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토디보는 메뉴에 이적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토디보의 토트넘 이적은 무산되었고 대신 토트넘이 계약한 선수가 드라구신입니다. 최근에는 메뉴의 래클리프 구단주가 셰이크 자심의 토트넘 인수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발언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들이 셰이크 자심이 토트넘에 투자를 한다면 프리미어리그 최고팀들의 공포를 불러일으킬 만한 변화를 맞을 수 있다고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자심이 토트넘을 인수하면 래클리프가 메뉴를 인수할 때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것이라는 보도까지 있었습니다. 래클리프가 메뉴의 지분 27.7%를 인수할 때 18억 달러, 약 2조 4,400억 원을 지불했습니다. 현재 영국에서는 맨유처럼 똑같이 지분 27.7%를 인수하더라도 금액은 30억 달러, 약 4조 5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맨유를 인수한 래클리프가 이제는 맨유가 맨시티와 리버풀을 잡을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큰 소리를 쳐왔는데 이제는 영국에서 무시당할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은 맨유의 레전드인 골키퍼 피터 슈마이켈이 손흥민을 극찬하는 인터뷰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손흥민의 팬으로 유명한 슈마이켈은 1991년부터 99년까지 맨유에서 활약하면서 팀을 챔스리그 정상에 올렸습니다. 5차례나 프리미어리그 우승으로 이끌었고 덴마크 대표팀에서는 유로 1992 우승의 주역입니다. 슈마이켈은 최근 손흥민은 레전드가 아니다라는 지적에 강력하게 반박하면서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9시즌 동안 남긴 기록을 보면 왜 프리미어리그를 빛낸 최고의 선수인지 증명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슈마이켈의 발언에 스포츠웹은 토트넘에 살아있는 레전드 손흥민에 대한 특별한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매체는 매주 토트넘에서 손흥민의 경기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손흥민이 주장으로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손흥민의 토트넘은 8일 오전 2시 안방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펼쳐질 EPL 32라운드에서 17위 노팅엄 포레스트와 맞붙습니다. 손흥민의 발끝으로 토트넘을 챔스리그에 진출시키게 될 것입니다.